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 시황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로 한기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매일같이 업데이트해드리고 있고요. 또 직접 만나서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있잖아요. 예, 자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자 3시 50분에 이제 무료 방송 준비가 돼 있는데요. 요즘 장세가 시장은 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계좌는 많이 불어나지 않을 겁니다. 종목별 순환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전략적인 부분들 또 시장이 좀 많이 올랐을 때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중요한 포인트들 짚어드릴 것이니까요. 자,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렇게 지수가 오르는데 내 종목이 안 가면 제일 듣기 싫은 질문이요. 그쵸. 요즘 시장 좋다는데 수익 많이 냈어? 라는 질문이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잘 대응을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에 우리가 같이 올라타봐야 되는 건데 우리 한기수 매니저님이 전해주셨던 종목들의 수익은 더 올라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 자 종목들 하나씩 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공감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뭐 항상 수익을 내면 좋죠. 뭐 주도주가 갈 때도 수익도 내고 또 옆에서 주변주들이 올라갈 때도 같이 수익 내면은 뭐 금방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절대 주식이라는 거 그렇지 않죠. 주도주가 가고 나면은 그 주변에 있었던 후발주들이 들어올랐던 종목들이 좀 올라가면서 순환매가 진행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또 주변 종목이 올라가고 나면 또다시 이제 주도주가 가는 이런 순환 흐름이 전개되기 때문에 항상 나는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는 분명히 자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종목 중에 PPI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께 공개를 됐던 종목 중에서 PPI 주가 흐름 자체가 그래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주가 반대세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신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탄력적인 반대세는 일단 아닙니다. 일단 주가는 역시 이제 긴 시간 동안 중간 바닥을 다지고 2단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데 역시 오늘도 신고가는 기록합니다만 고점에서 물량 받으면서 십자 양봉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주가는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반등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후발주 내지는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반등세는 분명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등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군들 반등 자체가 약하니까 별로 쳐다보지 않는 형태가 돼요. 그러다가 오늘처럼 바이오 제약주라든가 일부 재료에 의해서 펑펑 튀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으로 자꾸 눈이 가고 또 그런 종목으로 다 교체 매매를 합니다. 근데 그들 종목들은 단발성 재료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는 종목들이 많아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종목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느리지만 점진적인 반등세를 보일 겁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테크닉이라든가 PSK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그랬죠. 초기는 느리지만 나중은 큽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DB 하이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T 반도체주들의 상승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또 한번 확인되고 있죠. 자, DB 하이텍 주가도 아직은 강력한 반등은 아닙니다만 점진적인 반대세가 계속해서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장대 양봉 후에 밀렸습니다만 다시 중기적인 상승 흐름과 함께 다시 한번 양봉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시장의 중심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그동안 좀 올라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게 또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은 종목군들은 우리가 아직은 재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PSK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이 종목도 주가가 올라갈 때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미하게 올라갑니다. 출렁출렁 거려서 올라가죠. 그러면서도 아직도 주가가 살아있고 중간 바닥을 다지고 중기 2단 반등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누적 순위율이 90%가 넘는 종목입니다만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옆에서 팡팡 튀는 개별 종목들 일시적인 재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쫓아가지 말고 올라올 때 오히려 털어내는 관점을 보시고 그 털어낸 자금을 가지고 이러한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주목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을 또 마침 한 요 가격대에서 소개를 해드려가지고요. 98%의 수익이 났습니다. 멀리 보면은 참 대단한 수익인데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루하루 이걸 팔까 말까 고민할 그쵸. 만한 차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차트를 보고 매일매일 시세를 보면서 주식하는 게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들이 좋은 주식을 딱 잡고 중장기 투자하려면 시세를 안 보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주식을 사놓고 시세 보지 말고 놀러 다니시라고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기업 가치를 보고 잡아놓고 차분하게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원하는 그 워너비가 그거예요. 사놓고 놀러 다니는 거. 나중에 그렇게 제일 좋죠. 되겠죠. 우리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라면 여러분들도 그런 투자법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한 큐로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자, 오늘 한 큐는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추세는 살아있다. 오히려 점점 강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강해지고 있다라고 저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참 강해지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보셔야 되고요.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포감, 경계감도 있는 상태고 기대감도 분명히 이제 교차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또 오른 상태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림을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차트 일봉을 좀 보면서 또 한번 시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시가 한국 증시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일단 미국 증시 흐름도 강하고요. 최근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 나스닥 시장의 강세가 나타났다가 이제는 다우하고 S&P 지수도 모두가 동반 강세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다우지수도 지금 현재 1차 반등 후에 기간주 중 후 2차 반등이 진행되는 모습이고 흐름 자체가 뭐 이격이 벌어지거나 굉장히 강력한 반등세가 나타나는 흐름은 아니에요. 신고가를 기록하지만 만만하게 안정적인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바로 가랑비 옷 젖는 시세라고 하죠. 가랑비는 우리가 뭐 비로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러나 가랑비를 오래 맞게 되면 결국 옷이 다 젖죠. 결국 이렇게 완만한 시세가 나오다가 나중에 대박이 터지는 것이 바로 주시장입니다. 결국에 미국의 다우지수로 보시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들어올랐던 다우지수와 S&P 지수가 동반해서 강세를 기록하는 이런 흐름이 미국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 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여줬던 미국의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국내 코스피 지수의 차트도 거의 비슷하죠. 현재 역시 1차적인 급등 후에 지리한 횡보세가 나타나다가 역시 반등이 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흐름은 미국의 다우지수보다는 국내 증시가 좀 더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글로벌 시장에서 탑입니다. 상승률과 상승 기울기라든가 상승 속도가 탑입니다.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잘 대처한 데 따른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경제가 더 좋아지게 되면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결국에 한국 증시도 다우지수와 함께 코스피 지수도 완만하게 상승세가 살아있듯이 아직은 과열 징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다만 직전 고점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근접하면서 잠깐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만 그러나 무너질 만한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어제와 그저께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정도면은 그동안 우리가 봤었던 시장이 올라오다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코로나19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다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그런 공포감들이 많았었죠. 그러나 이제 이 정도로까지 장세가 살아나게 되면 그런 막연한 공포는 안 가져도 됩니다. 그런 폭락은 없다. 대대적인 폭락은 없고 가서 잠깐 조정은 나오더라도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공포는 갖지 말자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엔 이제 미국과 한국 증시는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감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특별한 악재가 없다는 거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는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상승 추세가 붕괴 조짐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자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각도가 가팔라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라고도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럼 다음 주 전망도 미리 해볼게요. 다음 주의 한 수는 무엇이죠? 다음 주 한 수는 기관 외국인이 주도한다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주도한다. 오늘 보니까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는 안 사요. 근데 그렇죠. 선물에서 강한 시장 보여주고 있고 또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게 아닐까 그럴 싶기도 확률이 해요. 굉장히 높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은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 틈새로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바로 그게 이제 코스닥 쪽입니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뭐냐면 개인들이 주도하는 단기 랠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동안 장이 폭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개미 동학 혁명 해가지고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많이 올랐었죠. 그때는 시장 자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개인들 자금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시장을 이끌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시장에서 소요됐었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증권시장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개인 투자가들이 약간 소요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거래소 시장의 삼성전자라든가 금융주라든가 뭐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이런 종목이 올라갔던 부분들은 바로 기관들의 매수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결국에 개인들이 지금은 약간 소외되는 이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장세는요. 낙폭과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끝난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도할 겁니다. 절대 앞으로 장세는 개인들이 주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식에 대한 어떤 상식과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금의 장악력, 그 응집력이죠. 개인들은 혼자지만 그러나 기관들은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세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중소형주라고 하더라도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가주라 그래가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은 당분간 없을 거고요. 철저하게 기업 가치가 좋은 그런 중소형주, 대형 중심의 반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보시 바랍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동향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과 외국 투자가 수급 동향 보시면 12시가 조금 넘은 시점에서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2,682억 정도 매수 들어왔죠. 이 와중에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382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온 상태입니다. 기관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중요한 것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돼요. 거래소 종목은 이미 이제 거래소 종목을 중심으로 순환 반등이 끝났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아침 초장에 강하게 매도가 들어왔다가 지금도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순매수 반전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아침 초장에 확 털면서 코스닥 종목들을 눌러대고 나서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순매수로 반전한 모습이에요. 그만큼 외국인 투자가들도 뒤늦게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이제 코스닥 종목에 대한 매수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의 매수에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동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동향들을 보시게 되면요.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맨 아래쪽이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매매 포지션이고 그리고 위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입니다. 거래소 시장도 분명히 확연하게 진정됐죠.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도 그동안 시장에서 거의 왕따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도 거래소 시장에서 조금씩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 전에 이미 코스닥 시장에서는 벌써 매수세가 여기저기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도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를 중심으로 한 매수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긴 합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펀더멘탈 자체가 분명히 안정되고 좋아졌다는 것을 외국인들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얘기는 지수 바닥 가능성이 분명히 바닥은 확인됐고요. 최소한 폭락장은 없다는 것이고 앞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한 기관 외국인 주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국내 증시 돌아오기 전에 벌써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면서 지수를 그렇죠. 끌어올렸잖아요. 다시 회복된 가격 조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돌아와서 주가를 끌어올려준다면 저희는 좋겠죠. 앞으로 무슨 종목을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그럼 저희가 한 큐 종목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일단 중소형주 주도주 섹터권의 종목군들은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이 공개를 드렸었죠. 네. 이제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에 좀 맞춰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SK하이닉스 사실 예전에는 사라고 해도 사기 싫은 너무 그렇죠. 지지부진하니까요. 무겁고, 예.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도 될까 사고 싶은데 이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저희 괜찮아요? 한 발 좀 늦은 것 같은 느낌이 가는데 네. 오히려 이제 확인하고 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이제 완전 바닥에서 잡으면 좋은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바닥을 우리가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바닥이 확인됐을 때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측면에서 네. 하이닉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IT 시장의 양대 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반도체 쪽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업체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미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성장성이 이제 하반기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특히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역시 반도체 업황입니다. 자, 역시 하반기에는 이제 업황 회복,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커지고 있는 상태죠.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또 글로벌 국가들이 엄청난 유동성을 풀어내면서 유동성이 풀려지고 그러면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통분모, 미래 성장 산업의 공통분모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바로 IT 반도체 소재입니다.
결국에 각국에서 미래 산업의 본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때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결론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반도체 디램이라든가 낸드 프레시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들 제품들의 가격도 미미하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반도체 굴기,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상당히 강했었습니다만 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반도체 굴기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씩 사라진 것도 분명히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은 분명히 우리한테 있다는 거 분명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바닥권, 기술적으로 주가가 거의 대바닥권입니다. 거기에다가 외국인 투자를 매수까지 상당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볼 만한 단계인데요. 자, 차트를 제가 길게 한 번 더 늘려봤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1차적인 반대세 2007년, 2017년 정도 반대세가 나타나서 긴 시간 동안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자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갔고요. 지금 현재 눌림을 주고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종목군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주가가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만 이 종목은 거의 지금 코로나19의 주가를 거의 회복을 안 했습니다. 이제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들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길게 늘린 이유는 뭐냐면 현재 이 종목의 위치가 어디냐? 대바닥권입니다. 지금 지수도 고점이고 코스닥 종목들은 신고가입니다. 그런 가운데 얘는 지금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볼 만하고요. 물론 등치가 커서 중소형주들에 비해서는 기대 수익률은 좀 낮을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동반해서 갈 수 있는 여력이기 때문에 좀 무겁더라도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내놓고자 한다고 한다면 하이닉스는 우리가 충분히 보실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는 오늘부터 해가 조금씩 분할 매수관점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관점 대응 전략을 좀 단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주가 올라가게 되면 직전 고점 10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10만 5천 원까지 충분히 잡아드리고요. 시간은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손저가는 8만 3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최고가였던 10만 6천 원 선 부근까지 10만 5천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손절가는 8만 3천 원. 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을 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자라는 그 코멘트도 더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의 한큐 종목은 SK하이닉스였고요. 한규수 매니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